안녕하세요. 덕성여대 미세차업단입니다. 찾아가는 실험실은 중고등학교 여학생 대상 공학계열 전공체험 수업으로 공학계열 진로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권 기금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나만의 필터 카메라 만들기입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험 소개 및 목적을 간단히 알아보고 실습에 사용될 파이썬, 오픈CV, 구글 콜앱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기초 설명에 이어 실습을 해보는 순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소개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볼 실험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와 오픈CV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여 다음 사진과 같이 얼굴 인식을 활용한 나만의 필터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와 오픈CV 라이브러리는 오늘 수업을 진행하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이루는 픽셀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또한 파이썬 언어를 통해 픽셀 값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조작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것입니다. 오픈CV와 파이썬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 때 작성할 코드에 사용할 파이썬 언어는 귀도 반 루섬이라는 네덜란드 프로그래머가 만들었습니다. 파이썬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로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작성해놓은 기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라이브러리는 강의를 진행하며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이 쉬워 빠르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실습을 통해 파이썬 언어를 바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픈CV는 오픈소스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를 줄여 쓴 용어입니다. 여기서 컴퓨터 비전과 라이브러리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이브러리란 한국말로 하면은 도서관이죠? 모두들 어렸을 때 관심 있는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서 활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램 제작 시 필요한 기능을 외부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도중 바퀴가 없는데 시간이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남이 만들어 놓은 바퀴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는 곳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차를 여러 대 만들 경우 이 바퀴를 여러 개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작성하는 코드에서도 흔하게 쓰이는 기능은 한 번만 작성해 두어도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라이브러리입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터 비전은 디지털 영상 처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는 영상 데이터를 처리해서 또 다른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더 좋은 품질의 영상을 만든다던가 흑백 영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영상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정보란 얼굴 인식과 물체 추적과 같이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생성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오픈CV는 앞서 설명드린 영상 처리와 컴퓨터 비전 프로그래밍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즉, 오픈CV를 사용한다면 사진 혹은 영상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조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CV는 C++라는 언어로 제작되었으나 파이썬과 자바 언어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파이썬 언어를 활용하여 코드를 작성해 볼 것입니다. 현재 오픈CV는 패턴 인식, 기계학습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차선 검출, 주차장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번호판 인식 등이 오픈CV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예입니다. 그럼 이제 파이썬 언어와 오픈CV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 구글 콜앱의 소개 및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파이썬과 오픈CV를 사용하려면 각각 다운받아 설치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오늘 실습은 설치 없이 이 두 가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 플랫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구글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가입하고 로그인해 주셔야 콜앱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들 브라우저를 켜고 구글에 콜앱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다음과 같이 콜앱 링크가 나올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설명과 같이 콜앱은 구성 필요 없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에서 작성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파이썬과 오픈CV를 사용하려면 각각 다운받아 설치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콜앱은 별도 설치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코드를 작성할 노트북을 저희가 생성해 볼 것인데요. 왼쪽 상단의 파일에서 새 노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그인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각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창이 떴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Untitled 3 하고 확정자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파일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이썬 베이직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점 뒤에 ipynb는 .pdf와 같은 파일의 형식을 나타내는 확정자이기 때문에 점 뒤의 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파일을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파이썬 기초를 배워볼까요? 오늘 실습 때 사용될 코드는 모두 유튜브 하단의 링크에 공유해 놓겠습니다. 첫 번째로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무엇인가를 출력할 때 프린트 함수를 활용합니다. 프린트 안에 따옴표 안에 헬로 월드를 적고 실행해 볼까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사소한 타이핑 실수도 컴퓨터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저와 똑같이 따라쳤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행은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결과가 다들 잘 나오셨나요? 난이도를 조금만 높여 헬로 월드를 s라는 변수에 넣어 출력해 볼까요? 모두 프린트 문 안에 있는 헬로 월드를 복사해 놓고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프린트 문 안에는 s라는 변수를 입력해 줍니다. s에 그리고 복사해 두었던 헬로 월드를 붙여 넣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아까와 똑같이 나오죠? 변수란 무엇일까요? 코딩에서 말하는 변수란 다양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친구를 별명으로 부르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왜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할까요? 한정된 메모리 속의 공간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작은 용량을 사용하여 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이 두 코드 결과는 같지만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기억 장치인 메모리의 용량이 차이나게 되는데요. 1번의 경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헬로 월드가 메모리에 2번 저장되는 것에 비해 2번은 헬로 월드에 s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고 여기서 s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때 프로그램 실행 시 변수를 한 개만 저장해 놓아도 되고 이것을 불러쓰기 때문에 용량의 여유가 생겨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 성능이 좋아집니다. 변수를 활용한다면 숫자와 문자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을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값을 변수에 넣을 때는 등호를 사용합니다. A에 100이라는 숫자를 넣고 출력해 볼까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100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숫자와 달리 문자는 따옴표 안에 넣고 출력하는데요. B에는 문자열 헬로 월드를 넣고 출력해 봅시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헬로 월드라는 문자가 출력됩니다. 변수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 C에 10,
if 뒤에 4를 넣고 사칙연사 결과를 관찰해 볼까요? 프린트 C 플러스 D를 작성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4개의 줄로 복사해 줍니다. C와 D를 잇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순서대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연산이 잘 수행되었죠? 사칙연산을 활용하여 수학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건문 if문을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부자라면 자동차를 살 거야 라는 문장에서 내가 부자라면이 조건이고 그 결과는 자동차를 살 거야 이죠. 이처럼 조건문의 형태는 if 뒤에 조건 문장과 키보드에서 영어 L 옆에 있는 콜론 기호를 써주고 그 밑에 한 칸을 들여 써준 후 조건이 참일 경우에 실행할 문장을 적어줍니다. 만약 내가 부자라면 자동차를 살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라면 이라는 조건은 사실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자라면 조건은 참이 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를 사게 되겠죠? 나아가 이 문장을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하게 바꿔 보았습니다. 내가 부자라면 이라는 문장을 나는 부자라고 바꿔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특이점은 등호가 2개라는 점인데요. 아까 변수에 값을 집어넣을 때는 등호가 하나였죠? 평소에 저희가 수학 계산을 할 때 등호 1개는 같다를 의미하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등호 2개가 같다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등호 하나는 앞에서 봤듯이 변수의 값을 넣어줄 때 사용합니다. 실습을 하면서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값에 리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내가 부자라고 대입해 준 것입니다. 이제 조건문을 작성해 볼까요? if 뒤에 내가 부자라면, 즉 나는 부자라는 조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참일 경우 나올 결과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엔터를 눌러 다음 줄로 넘어가 캡슐록 키 위에 탭 키를 눌러 한 칸을 들여쓰기 해주어야 하지만 콜앱에서는 자동으로 들여써주는 기능이 있으므로 엔터를 치고 이어서 문장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는 차를 살 거야 라는 문장을 출력하기 위해 프린트 함수 안에 I will buy a car 라고 작성합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나를 부자로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조건문이 참이되어 문장이 출력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의 리치 대신 가난하다는 뜻의 puor를 넣고 실행해 볼까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 밑에 문장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숫자와 문자와 같은 자료의 형식 중 하나입니다. 출석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석부에는 다양한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름을 하나씩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4개의 변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열에 저장한다면 하나의 변수 안에 4개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배열의 기본 형식은 대괄호 안에 자료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출석부처럼 이름을 넣어서 출력해 볼까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배열에 들어가 있는 이름 모두가 출력됩니다. 배열에 들어가는 자료들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이는 0번 위치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유연이는 1번 위치, 윤진이는 2번 위치, 시연이는 3번 위치에 해당됩니다. 출석부는 보통 1번부터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컴퓨터에서는 순서가 0번부터 시작되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방금 작성한 코드에서 0번 위치인 지원이를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 출력물 안에 배열에 대괄호 0을 적어주면 0번 위치에 지원이가 출력됩니다. 지원이가 출력되었는데요. 2번 위치에 시연이를 출력하고 싶으면 대괄호의 숫자를 2로 바꿔주면 되겠죠? 배열에 유용한 기능 중 하나인 배열 슬라이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원이부터 윤진이까지만 출력하고 싶다면 다음 형식과 같이 출력 시작 위치인 0부터 출력이 끝나는 위치보다 하나 증가된 위치인 3까지 0:3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이해해 볼까요? 부터 시연이까지 출력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여준 형식과 같이 대괄호 안에 지원이의 위치인 0과 시연이의 위치보다 1이 큰 3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0과 3 사이에는 땡땡이 들어가는데 키보드에서의 위치는 영어 L 바로 옆에 자판을 Shift 키와 함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연이부터 윤진이까지 출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요? 바로 유연이의 위치인 1과 윤진이의 위치보다 1이 큰 4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유연이부터 윤진이까지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4를 비워두셔도 자동으로 끝까지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복문인 포문을 알아보겠습니다. 포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 변수 in 배열 아랫줄에 반복되는 동안 실행될 문장을 적어줍니다. 예시로 출석부 이름을 출력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장들만 봐서는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코드를 같이 쳐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출석부 배열이 있습니다. 출석부의 이름을 출력하는 반복문을 같이 쳐보도록 할까요? 실행하면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모두가 출력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문장들은 어떠한 순서로 출력되는 것일까요? 포문은 출석부 안에 들어있는 이름의 개수만큼 반복이 됩니다. i는 출석부 배열의 0번 위치부터 시작하여 3번 위치까지 반복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0번 위치인 유연이가 i에 들어가 출력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번 위치인 시연이가 i에 들어가 출력됩니다. 세 번째에는 두 번째 위치인 지원이가 i에 들어가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는 3번 위치인 윤진이가 i에 들어가 출력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의 비교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개의 부호는 각각 초과, 미만, 이상, 이하를 나타냅니다. 흔하게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부호들이랑 똑같습니다. 이 부호들을 활용하여 아까 배웠던 if문의 조건식에 넣어보겠습니다. 현재 70의 값을 가진 a라는 변수가 있고 80의 값을 가진 b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조건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만약 a가 b 초과라면은 a는 b보다 큽니다. 라는 조건식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if 조건문에서 a가 b보다 크다면 다음 문장이 실행되겠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a 값은 b보다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의 값을 80으로 바꾸어 볼까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무 값도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a가 b 초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if의 조건문에서 등호를 이상으로 바꾸어 볼까요? 등호도 바뀌었으니 출력문도 a는 b 이상입니다. 라고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결과는 문장이 잘 출력되었는데요.
여기에서 A는 80이고 B는 80이니 A는 B 이상이 참이 됩니다. 따라서 문장이 출력되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썬의 출력문, 변수, if 조건문, for 반복문, 배열, 비교문과 같은 파이썬 기초 지식을 배워보았는데요. 이어서 본격적인 필터 카메라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나만의 필터 만들기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으로 저장된 사진을 띄워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구글 검색창에 원하는 사진을 다운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치킨 사진을 다운받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본인이 찾을 수 있는 경로에 다운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다운받겠습니다. 치킨2로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코드를 치는 창을 콜앱으로 돌아와 왼쪽에 보면은 여기 파일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파일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은 샘플 데이터라는 폴더가 보이는데요. 이 샘플 데이터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업로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업로드를 눌러 바탕화면에서 방금 다운받은 치킨2라는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치킨2가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살펴볼 것인데요. 위에 두 줄의 코드는 오픈CV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코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픈CV는 영상 처리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것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을 뜻하는 코드입니다. 이 두 줄을 따라 쳐주시길 바랍니다. 다 따라 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 볼 텐데요. 이미지라는 변수 안에 이미지를 저장해 줄 것입니다. 오픈CV 명령어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명령어는 cv2.imageRead라는 명령어인데요. 이 안에 방금 다운받은 업로드한 치킨2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경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 경로를 imageRead, imread 안에 복사해 주시면은 이제 이미지 안에 저희가 방금 다운받은 치킨 사진이 저장됩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창에 띄우는 일만 남았는데요. 창에 띄우는 명령어는 cv2.imshow 밑에 자동 완성으로 뜨네요. 여기에 방금 이미지를 저장한 이미지 변수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제 실행시켜 볼까요? 네, 치킨이 정말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적인 이미지를 띄우는 실습을 완성했으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코드 작성 전에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로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픽셀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들 픽셀 아시나요? 이미지를 디지털로 표현할 때 픽셀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픽셀은 컴퓨터가 이미지를 모니터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컴퓨터에서 왼쪽의 그림은 오른쪽 그림처럼 처리합니다. 실제 컬러 이미지 처리에서는 표현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하지만 간단히 표현해보자면 다음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미지 하나를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누어 한 칸에 0 또는 1을 가지는 값으로 이미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한 픽셀이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이유는 전기 신호에 따라 신호가 있을 때는 1, 없을 때는 0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는 색상을 어떻게 인식하여 처리할까요? 흑백 이미지는 그림과 같이 0과 1의 1차원으로 표현되며 컬러 이미지는 0과 1로 표현된 이미지 3장을 합쳐 3차원으로 표현됩니다. RGB 이미지로 예를 들어보자면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을 조절하여 다양한 색상을 표현합니다. RGB를 제외하고도 색상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 RGB, CMYK,
HSV와 같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할 오픈CV 명령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mport cv2 구문으로 오픈CV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임포트한 cv2를 통해 다양한 함수를 호출하여 영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사진을 불러오는 함수는 imread입니다. 매개 변수로 사진 경로를 전달하면 쉽게 사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resize 함수를 이용하면 사진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로 사진과 조정하고 싶은 크기를 전달하면 됩니다. cv2 imshow를 이용하면 이미지를 창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임계값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임계값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히스토그램 개념에 대해 살펴봅시다. 히스토그램은 픽셀이 가진 명암값의 빈도수에 대한 막대 그래프입니다. 다들 수학 시간에 그림과 같은 막대 그래프를 본 적이 있으시죠? 다음으로 이 진화는 이미지를 0과 1 두 가지 값을 갖는 영상으로 변환하는 연산입니다. 이 진화를 통해 두 가지의 값을 갖는 영상으로 변환함으로써 영상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 또는 하얀색 배경과 물체를 분리할 때 자주 이용합니다. 오른쪽 그림의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 진화는 이미지를 임계값 t의 기준으로 좌측의 값과 우측의 값을 각각 0 또는 1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이제 이해가 쉽지요? 이제 임계값 관련한 예제를 함께 살펴봅시다.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코드랩에 업로드 해봅시다. 이제 같이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파이썬에서 오픈CV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사용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콜앱에서는 cv2.imshow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cv2 밑줄 imshow 함수를 불러와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앞에서 한 것처럼 사진 경로를 전달하여 파이썬 코드의 사진을 가져와 봅시다. 이번에는 컬러 사진이 아닌 흑백 사진으로 가져옵니다. 앞에서 컬러 사진은 3차원, 흑백 사진은 1차원으로 컴퓨터가 인식한다고 설명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컴퓨터는 사람이 눈과 다르게 숫자로 색상을 판단합니다. 3차원은 용량이 크고 1차원으로도 정확도 높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므로 많은 이미지 처리에서 컬러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꾸어 연산합니다. 사진 객체를 전달하여 파이썬 코드에 사진을 로드합니다. 이미지에 이진화 연산을 적용합니다. 흑백 사진은 각 픽셀이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갖는데
오른쪽의 명암표와 같이 0의 값을 갖는 픽셀은 검은색이고 255의 값을 갖는 픽셀은 흰색입니다. 그 중간의 값은 값이 작아질수록 어두워집니다. 위의 색상표에서 각 색상이 일정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의 회색 값은 126의 값을 갖는데 스레시홀드 값을 126으로 준다면 126보다 어두운 색상, 즉 126보다 작은 값을 갖는 픽셀들은 픽셀 값이 0으로 바뀌어 검은색으로 표시되고 126보다 밝은 색상, 즉 126보다 큰 값을 갖는 픽셀들은 픽셀 값이 255로 바뀌어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사진 객체를 전달하여 파이썬 코드에 사진을 로드합니다. 비트 연산은 0과 1을 가지고 하는 연산으로 이미지를 0으로 표현되는 검정색과 1로 표현되는 흰색으로 나타내는 연산입니다. 비트 연산에는 총 4가지가 있고 각각 AND, OR, NOT, XOR 연산입니다. 비트 연산 AND를 수행하는 함수는 bitwise AND입니다.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 두 개의 값이 모두 true일 때 결과값이 true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비트 연산 OR을 수행하는 함수는 bitwise OR입니다.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 두 개의 값 중 하나라도 true일 때 결과값이 true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비트 연산 not을 수행하는 함수는 bitwise not입니다.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 하나의 값이 true이면 false를 반환하고 false를 전달받으면 true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 연산 XOR을 수행하는 함수는 bitwise XOR입니다. 이 함수는 비트 연산 OR 연산과 반대로 적용됩니다. 비트 연산 중에 뒤에 실습에 쓰일 부분만 예제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사용할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이제 함께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오픈CV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지들의 경로를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미지 경로를 저장한 변수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파이썬 코드에 로드합니다. 로드한 이미지를 확인해 볼까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해 봅시다.
두 이미지의 비트와이즈 앤드 연산을 수행해 볼까요? 비트와이즈 앤드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미지의 비트와이즈 낫 연산을 수행해 봅시다. 비트와이즈 낫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르 캐스케이드란 무엇일까요? 하르 캐스케이드는 비올라가 2001년에 제안한 머신러닝 기반의 오브젝트 검출 알고리즘입니다. 머신러닝 학자들이 이미 수많은 사진을 분석 및 학습하여 우리가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파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파일들을 다운받아 하르 연산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